등산동 동화쌤입니다. 통합사회의 자연환경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연환경, 지구와 인간이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해준 거야. 1단원은 뭐였어요? 시각을 해줬어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인간, 그죠? 시각 관점, 공간 관점, 사회 관점 막 하면서 관점을 해줬고 이 관점 중에서 이 관점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 때 뭐뭐를 고려해야 되나를 했고 그 인간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먼저 2단원에서는 하는 겁니다. 자 보면 기후야 기후. 그럼 기후는 뭐냐? 기온하고 무슨 차이냐? 기온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한 달도 될 수 있지만 기온은 온도가 안 되죠. 근데 기후는 온도 플러스 여러 가지 지형적 요소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게 더 크게 말한 거야 기후. 그러면 기후 아주 크게 날씨와 관련된 거. 날씨는 오늘 하루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날씨, 1년 동안 지속되는 날씨들 이 날씨들이 생활하는 방법, 양식에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생활 양식은 뭐야? 모양 방식이에요. 모양 방식. 또 생활하는 모양과 방식에 당연히 이 날씨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열대냐 한대냐, 강수량이 비가 많으냐 적으냐, 지형이 높냐 점점점 낮냐 해안가냐 이렇게 했다. 이해되세요? 세 개가. 그러면 이 기후 뭐라고요? 기온하고 온도하고 비하고 땅하고 기온에 따라서 비가 땅으로 내리죠. 이렇게 세 가지 구분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부패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왜? 열대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이렇게 하면 이 가운데가 열대예요. 열대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온대예요. 온대. 그 다음에 냉대 한대야. 세 가지로만 구분했어요. 여기서는 찰한자예요. 찰한자 냉대. 냉대는 뭐예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사람이 별로 못 살겠죠. 냉장고처럼 돼서 이거는 차갑고 그러니까 열대는 뜨겁고 그 사이에는 온대가 있을 테고 근데 두 개를 대립해 보면 열대 지방은 조금만 있으면 썩어요. 부패하고 더우니까 그래서 기름에 달달 볶거나 튀기는 요리가 많아서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에 볶거나 기름에 튀겨요. 옷도 간편하게 헐렁한 복장인데 이 사실은 헐렁한 복장이면서 다 싸고 있어요. 왜? 햇빛이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제 가옥은 집이에요. 집가짜의 집옥자. 그러면 이 더운 지역의 집하고 이건 폐쇄적이겠죠. 폐쇄적. 그러니까 추운 지역은 창문이 쪼만해가지고 꽉꽉 막혔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추우니까 동물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털로 옷을 두껍게 입겠죠. 그 다음에 곡물은 뭐야? 곡식을 기르기가 힘드니까 동물은 돌아다니면서 뭐 먹어요? 뭐 이끼류를 먹든지 뭘 먹든지 먹어서 큰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중심의 생활을 하겠죠.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곡식이 많으니까 곡식 중심으로 하겠죠. 근데 곡식을 볶아가지고 볶음밥처럼 튀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죠. 동물 같은 것도. 네. 자 그럼 폐쇄적 반대겠죠 이게. 폐쇄 반대는 뭐냐? 그럼 개방적이겠죠. 보통은 열려 있다. 그러면 개방적 구조와 폐쇄적 구조는 어떻게 다르냐? 얘네들은 이렇게 여기다 방 만들고 여기 방 만들고 여기가 바람이 막 통하게 이렇게 만들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막겠죠. 네모나게. 그래서 창문을 하고 이렇게 집을 뺑뺑뺑 돌려서 요 안에서만 생활하겠죠. 바람 맞게. 네. 그럼 방을 여기다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하면서 못 지나가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쏙 들어가면 여기 이만큼 네모나게 있고 이렇게 네모난 사각구조 같은 걸 만들고 얘네는 길쭉해가지고 바람 잘 통하게 만들겠죠. 됐나요? 네. 자 비도 옵니다. 비 열대 기후에는 열대는 더운데요 한꺼번에 쏟아져요. 비가 파바박. 그리고 옷 입고 밖에 나가면 우산 써도 소용이 없어요. 얘네는 온대잖아요. 온대. 한 대는 눈이 내리고 온대는 비가 올 때 쭈르륵 오는데 모자를 쓰거나 우산을 받치거나 비옷을 입으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따뜻하니까 활동을 해요. 근데 얘네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와서 비 올 때는 집 안에 들어가 있고 비 그치는데 거의 건조하다가 비가 한꺼번에 몰아서 붙여서 와요.
얘네는 시도 때도 없이 조금씩 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가 다다다닥 해갖고 잘못하면 붕괴 돼요. 그래서 지붕이 뾰족해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흘러내리게. 안 쌓이고. 이게 열대도 급경사 지붕이지만 눈 많이 내리는 데도 그래요. 눈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눈이 이렇게 만큼 쌓이면 나중에 무너지잖아. 꽁꽁 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알프스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눈이 흘러내리게 뾰족해요, 지붕이. 급경사. 비 오거나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강수량은 비도 뜻하지만 눈도 뜻해요.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강수량이 적은 사막 지역에는 오아시스는 사막에 있는 샘이에요, 샘. 근데 사막은 뭐라고요? 반사되는 빛이. 그래서 온몸에서 직사광선 다 맞으니까 온몸을 뚫쭉 갚아요. 그래서 있죠. 아랍 사람들 이렇게 터빈 쓰고 흰 옷 해가지고 막 다 휘감고 살죠. 네. 그렇게 휘감고 사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막이니까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 질 때 힘드니까 뭘로 져요? 전 흙으로. 흙으로 벽돌 만들든지 흙벽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열대 지방인데 열대 우림이 있는 데 있어요. 숲이 있는 열대 우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막 지역에 보통 사막 뜨거운데 옆에 그 다음에 비가 조금 나오는 건조 지역이에요. 건조 지역 다음에 온대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면 이 초원 지역은 동물의 왕국에서 막 사사 뛰어다니고 이런데 가축 털 있고 동물의 왕국이니까 동물 기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기도 하고 천막집 같은 거 치고 이동하죠. 네. 목축하면서 따라서. 네. 근데 얘네는 뭐라고요? 오아시스 근처에서만 감싸는 옷으로 흙벽돌 찍고 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살면서 석유나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살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됐어요? 네. 자, 강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초원지막이냐 사막지역이냐를 나눠요. 기후 구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열대 우림 지역이 있고 숲이 우거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막 지역 있고 건조 지역 있고 온대 있고 한대 있고 냉대 있습니다. 똑같이 이 밑에도 그렇습니다. 사막 지역 있고 건조 있고 뭐라고요? 온대 있고 한대 있고 냉대 있는데 이 밑에는 그러니까 오세아니아밖에 없고 대륙이 다 위에 있잖아요. 제 위에. 네. 그래서 이 북반구 여기는 남반구. 자,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 지역은 여기예요. 평야 지역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해안 지역이겠죠. 해안 지역은 여기예요. 물가 있는데. 자, 해발 고도라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 출발한 고도예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0이에요. 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이를 재는 거예요. 산. 이게 980m다. 그럼 바다 높이를 0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수직 높이가 980m인 거예요. 해발 고도 알겠죠? 네.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를 0으로 해갖고 출발하는 고도, 높은 곳, 경사가 급해요. 사람이 거주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당연히 밭농사, 노는 물이 많이 필요하고 밭농사 짓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면 임업은 뭐야? 숲을 임자예요. 숲. 그러면 나무도 캐고 그 나무 안에 버섯도 있고 거기다가 약초도 있고 이렇게 임업. 그러면 가축을 사육합니다. 그래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다가 그죠? 언제?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왜? 풀이 여기 많을 때. 풀이 여기 많을 때. 그러면 언제는 풀이 여기 많냐? 여기는 다 먹었어. 여름에. 여름에는 위도 따뜻해. 그런데 겨울 되면 위에는 추워서 없어.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풀을 캐먹고 그래야죠. 그죠? 자, 해발보다 낮아요. 경사가 완만해. 평평해서 인간이 살기가 필요해서 농업지대가 있어. 농업지대랑 도시가 발달하는데 강가 옆에서 농업지대가 발달하고 도시도 이렇게 도시 인구 부양력이래요. 사람을 먹여 살리기가 좋아요.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농업지역 쌀이나 밀이 있으면 사람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도시가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는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환경을 모두 이용해서 어업도 하고 양식하고 뭐냐 길러줘요. 양식을 해요. 뭐라고요? 바닷가에다 목장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구조물을 콱콱 박아가지고 김발을 만드든지 아니면 여기다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기르든지 그죠? 어업으로 양식을 하는 거야. 양식은 뭐야? 농사 짓는 거야. 물고기 농사 짓든지 김 농사 짓든지 굴 농사 짓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요. 그럼 이거는 해안 지역이겠죠. 해안인데 바다 해자가 안은 끼어져. 연안 근처. 됐어요? 네. 자 이렇게 기후에 따라 뭐라고요? 기온과 비와 땅에 따라 사는 게 다 다르다고 이렇게 적응하고 온도가 영향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수량. 그래야 식물이 자라. 그런데 그 땅이 높냐 낮냐 어떻게 하냐. 이러면 기온 비가 영향이 되지. 그래서 기온비 땅, 기온비 땅이 영향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판과 판이 판 이게 땅 껍질이에요. 여기에 멘틀이 있고 멘틀. 판과 판이 부딪혀가지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막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요. 재난과 피해가 발생해요. 네. 인간의 삶에 위협을 주는 피해들이 일어나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서 홍수, 물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 비가 안 내리는 거, 열대 지방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는 게 이게 태풍이에요. 태풍, 사이클론 이런 거. 이제 동남아 지방의 이름이 태풍이고 저쪽에는 뭐 사이클론부터 윌리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풍이 발생을 해요. 땅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땅이 진동하니까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겠죠 보통. 맞나? 4번은 뭐예요? 해양. 기상재해요. 홍수, 가뭄, 열대적 해양은 자연재해 중에서 기후 상황에 관련되니까 기상재해. 기후 뭐라고요? 기후 상황. 요거 기후가 제일 큰 거라겠죠. 이게 뭐라 그러나? 기온, 유해, 기후라고 하잖아. 기후 상황. 네. 그죠? 네. 기후 안에 온도, 땅 뭐 이런 게 연결되니까. 어쨌든 안전하고 쾌적한, 그러니까 적당한, 상쾌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서 사전 예측한다. 그러면 지진 예방 시설 있죠. 예측해서 경고하고 그러죠. 네. 방어 시설물에서 이거 뭐라고요? 홍수에서 물 넘치면 재방 쌓고 그러죠. 네. 재발생이면 복구 대책해갖고 긴급 복구반 해가지고 먹을 거 필수 생품도 주고 복구반 투입하고 그러죠. 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 권리가 있어서 정부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단어는 보니까 이렇게 또 까먹지 맙시다. 기후, 비, 땅 하고 재해가 있어요. 기후, 비, 땅, 재해를 하는데 그러면 요 자연을 어떻게 사는 게 그냐? 인간과 자연이 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뭐래? 개발하고 이거는 정복해야 될 대상이야. 뭐 한다고? 개발하고. 왜? 나눠. 이분법으로. 자, 이쪽은 뭐라고요? 자연. 여기는 뭐라고요? 인간. 요걸 개발하고 정복해야 돼. 그래야 이익이야. 빨리. 그러면 뭐라고요? 인간에게만 뭐라고요? 무슨 가치를 인정해요? 본래적. 원래 인간만이 기본적이다. 본래적이다. 인간만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은 뭐라고? 그냥 이익이 필요에 따라서 자연은 이익하고 개발하고 이익을 얻고 필요에 따라서 개발하고 그냥 활용하면 돼. 옛날에는 이게 맞았어요. 왜?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넓으니까 땅도 너무 많죠. 여기 개발해도 상관없죠. 인간 이익을 해서. 요 자연이 다 있으니까 환경 오염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네. 초기에는 이렇게 인간 중심이었어요. 초기에. 엄청나게. 그래서 도구로 저 자연은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도구적 존재예요. 도구야. 내가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고 그냥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가지면 돼. 캐내면 돼. 내 거야. 뭐 오염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되고 넓으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인간이 풍요롭게 해서 조금 발전을 했어.
하지만 이제 자연은 뭐라 수단이죠, 수단. 수단이고 뭐라고요? 수단만, 도구만 되는 거예요. 간주는 뭐야? 그렇게 여기는 거야, 간주하고.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 인간이. 발전해야 돼, 부자 되고 싶어. 그럼 다 캐고, 뭐, 오염되든 뭐 하든 수단, 이 자연을 수단으로 도구로 해갖고 돈만 벌면 돼. 이렇게 됐더니 뭐라고? 나중에 환경도 오염되고, 생태계는 다 파괴됐어. 환경 위기가 올 줄 몰랐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 중심이야, 이분점 쪽이고. 근데 이렇게 생태계 파괴가 되고 나니까, 내가 파괴해서 내가 버린 쓰레기 나한테 다 입으로 다 들어가네? 미세 플라스틱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곤란해져. 그러니까 이게 더 각광받는 거야. 이게 더 부각한 거야, 생태 중심이. 자,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유형과 관계없이 이익이 돼서 자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자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하나로. 그러니까 뭐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인간이 자연을 공격해가지고 개발해서 쓰기만 하면 됐잖아. 근데 지금은 이 자연 속에 그냥 인간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전체를 중시해야 돼. 나 혼자만 못 살아. 왜?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강력하게 막 자연재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나로. 그래서 전체예요. 전일. 전체론적 관점으로 서로 영향을 줘, 이제. 그러니까 조화 균형을 안 이루면 내가 피해를 봐.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전체를 하나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이게 이익이 돼도 안 돼도가 아니라 자연 자체가 전체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환경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거를 쓸 때도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의 영향, 이렇게 피드백,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쓰겠죠. 시사하는 게 보여주는 거야. 시기적으로 보여준다. 시기적인 일, 시사점. 지금 시기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자연을 존중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 정책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 이걸 개발해야지. 다 고려를 해야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간 중심 사고가 없을까? 조금 있겠지.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지. 자연도 있는데 자연을 생명체처럼 하면서, 그게 꼭 아바타라는 영화 봤어? 네. 그런 것처럼 자연이 막 다 말을 하고 자연도 막 존중하고 당신을 존중합니다.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되지. 좀 이상적이라고, 비현실적이라고. 아바타 같고.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 전체 이익을 우선한다. 근데 사람들이 이 개별 생명체가 내가 사장인데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발 안 할 거야? 안 되잖아. 그건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성격 자체는 뭐라고요? 중요한 건 전체라고, 전체. 여기 봐봐. 인간에 개입되지 않고 전체 생태계가 중심이라고. 좀 이상적이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적이요? 우선시하는 생태계 전체를 위하는. 생태 중심적이요? 뭐라고 써있어? 그렇잖아. 환경 중심, 환경 파시즘? 환경 파시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경을 중심으로 파시즘은 강력하게. 민족 파시즘은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환경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한다는 거, 환경 파시즘이야. 그게 되냐? 실제적으로는 한계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데 조화 균형을 생각해보자. 이건 의미가 크지. 그렇다고 자연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기, 그건 쉽지 않지. 근데 그러면 생태주의를 막 강조하면 어떻게 돼? 너 이익 포기해라 그래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네. 쉽지는 않다고. 그러면 자, 이런 환경 파시즘 뭐라고요? 강력하게 환경 중심으로, 모든 걸 환경 중심으로, 이런 뜻이라고. 됐나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동양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뭐 생각한 거 없냐? 있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벌써 있었네. 유교에는. 유교는 유학이에요, 유학. 공자, 명자 배우는 거. 네. 불교는 부처가 배우는 거. 도교는 노자와 장자가 배우는 거. 노자, 장자가 시작한 거. 노자와 장자. 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뭐의 공제요? 천인합. 하늘과 사람이 합일된다. 천인합일이래. 1.
천인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이 천은 뭐라고요? 자연의 천이라고. 자연. 세상과 인간이 합일돼서 인간이 수련을 해서 하늘과 하늘의 이치에 합치돼야 돼. 하나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성인이라고요. 성인. 그러니까 자연을 존중하긴 했다고. 불교는 이연설이야.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연이 있음으로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서 자연이 있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 만 가지 물건이 서로 연결돼야지. 네. 서로 의존돼야지. 이게 연기론이야. 연기론. 인연설 연기론. 연기설 인연설. 그러니까 서로 자연과 인간이 연기가 되니까 이걸 스스로 깨닫는 게 자각이야. 그러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자비는 뭐냐? 사랑하면서. 기독교에서 사랑이야, 사랑. 기독교는 사랑. 기독교는 사랑. 불교에서는, 여기 유교에서는 어진. 불교에서는 자비. 같은 말이야, 의미가. 사람을 어질게 대해라, 자비로 대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됐어요? 네. 이거는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라. 그래서 무의자연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무의자연.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무의는 뭐야? 하지 말라. 억지로. 자연스럽게 해라. 억지로 해라. 그러면 무의자연이 아니면 인공적이에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데 억지로 출세하고 더 부자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라.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에 맞게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해라. 근데 무의자연 해도 야 동물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잡아먹어야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근데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엄청 많이 해갖고 막 엄청나게 싸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됐어요? 네. 노장사상. 이거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 이거는 석가모니의 사상. 부처.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 고타마 시타타 부처의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으면 이것도 자연과 어울리죠? 천. 네. 요거는 뭐라고? 자연과의 상호관계에서 만물이 자연이죠? 만물 속에 자연도 들어가죠? 요거는 뭐예요? 자연의 질서로 해서 무유자연 이렇게 써있죠? 자연의 질서로. 그러니까 자연을 존중해라 하는 동양 사상이 있었다고. 그래서 동양은 비가 오시네 그랬어. 비도 사람처럼 해서 존중해 준 거야. 비가 오시네 그래서. 근데 지금 서양은 완전 개발적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개발적으로 사는데 안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환경 문제 발생을 하잖아. 이렇게 자연주의적 사고, 생태적인, 전일적인,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바람직한 관계로 자연과 어울려 살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짱이잖아. 자본주의 시대에. 네. 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부, 공무원들, 시민단체, YWC, YMCA, 환경연합 이런 단체, 그 다음에 사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정부는 기업은 경영을 하는데 친환경 이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지. 이건 친환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그치? 친환경 안 하잖아. 환경 친화적인 행위 안 하잖아. 그러면 저 회사 환경 오염시킨대 하면 이미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친환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치? 네. 물건을 만들고 유통은 퍼뜨리는 거예요. 실어 나르고 배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없애, 폐기. 다 끝나면 걷어가서 없애잖아. 이때 오염이 많이 되잖아. 그러면 생산할 때 환경세, 유통할 때도 환경에 오염이 덜 되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하려고 하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져갖고 친환경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환경오염 유발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선택을 하는 거야. 그게 그거예요. 윤리적 소비라고 그래. 뭐라고요? 윤리적. 윤리적 소비. 도덕적 소비를 하는 거고, 윤리적 소비를 하는 거. 사람들이, 저 회사 이런 거, 막, 왜, 여기다가 빨대를 놨어요. 빨대 빼세요. 막, 이렇게 하고서 막, 적어서 하지. 공지도 하고 막 보내주지. 네.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래서 감시도 하고 그래요. 자, 환경 문제 해결해서 정부, 기업, 시민을 다리 역할을 연결해줘가지고, 시민단체 주관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다리 역할, 연결 역할, 매개체 역할. 다리 역할, 연결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이런 요점 정리한다고 엄청 점수 올라가는 건 아닌데 요점 정리를 여러 번 듣고서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 요점 정리가 더 빨리 돼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정부는 환경오염을 규칙을 정해서 법을 정하라고. 규제라는 게 제압하는 거 하지 마. 규칙을 정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으라고. 그 다음에 육성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한다. 뭘 육성해? 친환경 산업. 환경이 친한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환경 오염되지 않는 산업. 왜? 그래야 친환경 사업으로 사람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저 나라는 환경을 깨끗이 하네. 저거는 물건을 사도 되겠네. 왜? 사람들이 찜찜해. 막 사람들 하도 방송 내고 그래가지고 환경 오염 시키면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네. 자, 이거는 사회의 노력이고 사회, 집단.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노력이야. 개인의 노력. 개인용 컵 사용하기. 그래서 쌤 맨날 이렇게 컵 쓰지. 대중교통, 자전거. 그럼 여러 명이 타니까 가스가 덜 나온다고. 자전거 이용하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놓으면 전기를 만드는데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전기 절약해라. 이런 뜻이겠죠. 됐어요? 교복 물려주기. 이게 옷도 만들려면 생산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쓰레기 분리 배출. 왜? 안 그러면 다 태워버려야 돼. 분리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됐어요? 환경법 지키기. 친환경 상품 소비하기. 됐죠? 이건 뭐예요? 재사용과 재활용이네. 이거는 말고 다시 사용하니까 빨아갖고 그냥 쓰는 거고 그냥 같이 중고문품 쓰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요거를 원료로 만들어서 다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재활용은. 됐나요? 네. 네, 여기까지 2단원이었습니다.